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제의 민속이야기 64번째 향토민요 10번째죠. 세월 가는 건 참 빠르네요. 며칠 전에 전시회를 하나 갔다 왔어요. 이 형태를 갔다 왔는데 바간 안부를 묻다 김혜식 선생님이라고 공제에서 이제 흑백 사진을 주로 많이 찍으시고 좀 새로운 얘기들을 진짜 많이 담아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전시였었어요. 좀 미리 알았으면 제가 이런 데도 소개를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가게 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요.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집을 못 하니까 이제 조용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기 전날에서야 알고 부랴부랴 갔었죠. 이야기가 뭐냐면 바간, 안부를 묻다 이런 건데 지금 버마 사태가 심각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태에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한 달 동안 그 버마에 가셔서 이렇게 많이 사진을 작업을 해오신 것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고 이 전시회의 소득금을 모아서 버마에서 공주에 그 유학와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을 한대요. 장학금으로. 근데 그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느냐고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벌어서 공부를 하고 이 돈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찡하죠. 그렇죠. 그게 나랍니다. 어지러워졌을 때. 사실 좀 어려운 고백을 하면 어려울 것도 없죠. 지금 세상은. 저는 아주 일찍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인연으로 진보 쪽 사상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둘째 형님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그분이 민주주의, 그분한테 들은 말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기권도 분명한 의사표시다. 유신 때요. 유신헌법 찬반 투표할 때 형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우영이라는 분, 그렇게 돼서 일찌감치 이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객관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 속에서 크다가 이제 결정타는 심우성 선생님을 만났죠. 심우성 선생님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진보주의자이십니다. 민족을 중시 여겨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말, 북한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잘못 살아도 그들은 동포다예요. 형제가 아니라고. 형제가 도둑질했다고 내버릴 거냐고. 형제가 쌈박질이나 하고 다니는데 그냥 둘 거냐고. 이 논리를 평생 간직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6.29 헐긴 전에 벌써 데모 현장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공무원을 하고 밤에는 데모 현장을 오토바이 타고 대전까지 가서 들어가는 생활들을 해온 사람이죠. 그때 재미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에서 그때는 보수만 내려올 때잖아요. 보수가 진보처럼 데모해야 되는,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제가 공주시청에서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는데 창립 멤버입니다. 주동자입니다. 뭐 많이 돌릴 거 없어요. 주동자로 했고 5년 반 동안 설립하고 5년 반 동안 지부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진실 한쪽을 더 중시 여깁니다.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냐면 정치가들이 싸우고 있으면 돼요.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걸로 다소 억지스럽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양편이 싸우고 있으면 그 나라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소신이에요. 언제 잘못되느냐고요? 독재 때.
그건 막아야 돼요. 어떤 쪽도.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주기로 진보 보수가 계속 집권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로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제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세계 만방에 드러났어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마 사태를 보면서 왜 그렇게 우리의 5.18이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희망은 하나가 있죠. 그분들에게. 어려워도 이겨내기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밟아온 길을 걸어가기를.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버마 사람들의 70% 이상이 국호를 미얀마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버마를 좋아한대요. 이제 소수민족들 간에 있어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미얀마라는 말을 미국이 붙여준 거랍니다. 거의 붙여주다시피 했대요. 국제사회에서. 유럽이나 다른 쪽에서는 버마라고 하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미얀마라를 말을 많이 쓴다고. 버마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제발 미얀마라는 말 좀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계제 전해드립니다. 공주의 이제 민속 이야기로 가야죠. 향토미녀 중에 타령. 이 타령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13가지가 체록됐어요. 3가지입니다. 그 안에 뭐 곡이 아니고요. 그걸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어떤 타령들이 있나? 공주 군밤 타령이 있고요. 각설이 타령 수십 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부 타령, 장 타령, 화투 타령. 이건 화투 풀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각종의 새 타령, 꽃 타령, 엿장수 타령, 범벅 타령, 욕 타령, 장기 타령, 신세 타령, 단방귀 타령 등입니다. 국거리제의 노래들이죠. 타령이라는 말이 그냥 장단이 국거리제.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깨 춤추면서 쉽게 하는 박자로 노래하는 소리들이죠. 그리고 임동창 선생님이 충청도 음악에서 국거리 빼면 뭐나 마음껏 없잖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락이 국거리예요. 편하죠. 즐겁죠. 그런 형태로 갖춰져 있고 노랫말과 노래를 부르는 타령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로움, 그것이 타령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시간에 제가 공주의 향토미녀를 말씀드릴 때 잘못 부르는 노래를 포용한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게 뭐냐면 노래를 새롭게 많이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죠. 좀 잘못 불렀는데 그게 나한테는 가슴에 와 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배우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노래로 살아남는 것. 그런 풍토 때문일 거예요. 하나하나 좀 짚어 얘기해 볼까요? 중요한 거만. 이거 뭐 다 하려면 이거 하나씩 갖고 노래도 들려드리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씩 갖고 12개 갖고 10번 해도 뭐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주가 밤의 고장이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근 도시에서 밤 농사를 지어서도 공주밤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공주밤이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요 속에서 아기를 달래면서 하는 소리에서도 밤, 서울길을 가다가 돈 한 푼을 주워서 밤 서대를 사다가 철강 밑에 묻었더니 하는 노래들이 있고 동요도 많아요. 동화도 많아요. 이야기. 그런데 공주만의 군밤 타령이 있습니다. 공주만의 군밤 타령. 이걸 체록을 해놓고 저는요 그냥 묵혀놨었어요. 근데 내가 부르면 어떻게 그놈의 소리가 또 이제 왜 소개를 안 했냐면 불러보니까 자꾸 각설이 타령. 그때 제가 각설이 타령으로 공연 많이 할 때거든요. 각설이 타령제가 묻어나서 옛날 공주 소리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했다가 박동화라는 분이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군밤 타령을 부르는 것하고 이제 제가 체록한 소리가 같은 소리로 잡히면서 노래를 정리를 해서 지금 부르죠.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느리게 부르고, 할머니, 처음 체록한 저한테 할머니는 아주 느리게 불렀고, 우성면 도천이라는 동네에서 부르던 할머니고, 박동환 씨는 좀 빠른 째고 이런 형태로 됐었죠. 후렴이 옛날 소리치고는 후렴이 좀 복잡합니다. 좋죠? 가락이. 에이 하군 마마 아우 군 마마 구군이 흐밤도 주군이 맘 주군이 밤도 구군이 맘 에이 하군 마마 요게 후렴이에요.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에서 불러서 전국으로 돌았던 군밤타랑보다는 여기는 국거리자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늘어지죠. 빨리 가면 에이 하군 마마 하군 마마 이거고요. 똑같아요. 근데 속도가 다르죠. 그 군밤타령은 공주만의 소리로서니 아주 다른 고장에는 이 소리는 뭐 청양이 됐든 예산이 됐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공주만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각소리 타령이요. 이 각소리 타령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과 공주에서 체록한 각소리 타령을 전부 제가 다 부르고 싶어서 욕심을 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각소리 타령을 쭉 부르면 그제 일대기예요. 장가 드는 얘기도 들어있고 뭐 해갖고 바람 피는 얘기도 들어있고 얻어먹는 얘기도 들어있고, 시작할 때나 공주에서나 예산에서 체록된 각소리 타령의 가장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슬픈 각소리 타령이 많다는 겁니다. 각소리 거지잖아요. 거지를 소재로 한 노래예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디스코하고 그는 뭐 박자가 동살풀이 빠르게 부르면 맞아가지고 각소리 타령이 지금 많이 변한 거지, 옛날 각소리 타령은 다양하게 불렀어요. 진양조로 부르는 것도 있었고요. 예산 공주서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각소리 타령의 본고장은 예산 공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노래가 얼마나 많냐면 제가 노래를 공연으로 이걸 했거든요. 한 곡만 가지고 평생에 대한 것을. 근데 그때에 1시간 40분을 불러도 다 못 불렀고요. 전체로 제가 쉼 없이 부른다면 부르는 시간만 2시간거리가 넘어요. 그렇게 많습니다. 후렴의 슬픈 각소리 타령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애기그지 품바가 있어요. 태어난 지 13일 만에 내 엄마 돌아가시고, 3살 넘고 4살 못해 우리 아버지 죽어서 나는 애기그지로 나섰어 하고 신세 타령하는 애기그지 품바가 2곡이 있고요. 거지 신세 타령들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신세 타령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탄했던 대목. 왜 몰랐나 각자로 팔자로 태어나서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복이란 걸 왜 몰랐나. 나중에 제가 꽃동네를 갔을 때 입구에 비석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말 앞에서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들이 있는 각설이 신세타령이 있고요. 각설이 타령의 인생에서 마지막 노래는 각설이의 상여소리 품바입니다. 시작은요, 각설이 타령으로 들어가면 점점 바뀌어서 상여소리가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공연을 할 때 진짜 소리를 듣는 분들이 호응도 좋고 좀 어려운 노래를 잘 받아들이는 데서 마지막 앵콜곡으로 슬픈 소리를 할 때 했던 노래가 상여소리 품바예요. 노랫말도 좋고요. 그래서 각설이 타령의
슬픈 각설이 타령이 예산 공주에서 많이 체록된다는 거, 그것이 특징입니다. 언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2시간거리로 공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부타령이요. 공주에서 불리는 창부타령은 먼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긴 창부타령, 배비장전 담아서 뭐 길게 하는 12달고리. 신랑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혼자 앉아서 생각한 게 왜 그 놈의 자식은 먼저 가가지고 하고, 정월에는 설날이면 말이야 다른 집은 다 애들 오는데, 그래서 웃음소리가 넘치는데 우리 신랑 먼저 가갖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12달고리 창부타령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창부타령을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충청제의 창부타령들은 경기제하고 다릅니다. 첫째, 목청을 쓰는데 고음, 고성보다는 구수하게 하는 소리들을 해요.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목청을 일부러 상청을 쓰려고 할 거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후렴의 앞부분 뒷부분은 어떻게 해요? 소리꾼이 변형을 주고 싶은 대로 줘요. 자기. 그러다가 아니노지나 못하니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자곡면 운암리라는 동네에서 체록된 소리 중에 앞소리를 제가 즐겨하는데 이렇게 해요. 아게가게가게이강이야 허기강 궁곡에가게 궁궁궁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아니는지는 못하리라 하면 본노래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다가는 똥 싸겠네, 이렇게 좋다가는 딸 낳겠네, 이렇게 좋다가는 뭐 한다. 이렇게 뒷말이 변형이 심해요. 또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좋다가는 태평성대가 올 거요 라고 노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 쪽의 창부타령은 자유로운 후렴, 편안한 목소리로 즐겁게 부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의 창부타령이 다른 고장에서 체록이 안 되는 귀한 소리들이 많이 체록됩니다. 이건 예산도 비슷합니다. 꽃타령과 새타령. 글쎄요, 꽃타령 다른 고장도 있죠. 근데 공주의 꽃타령은 제가 좀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새타령은요 이런 거예요. 종달새 타령 따로 있고요, 새타령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종달새 타령도 굉장히 길어요. 그 노랫말이 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새타령 소리들을 들으면서 판소리 중에 들어있는, 중고제 판소리 들어있는 이동백 선생님의 그 새타령이 있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구나 하는 것이 느낌이 들 만큼 새타령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꽃타령이요, 꽃타령도요 도라지 타령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국화 타령 따로 있고, 양귀비꽃 타령 따로 있어요. 비야비야 양귀비야 탕명 황제 양귀비야로 시작을 해요. 백일홍 노래 따로 있고요. 이런 형태의 노래들이, 타령들이 됐고요. 또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범벅타령인데, 범벅타령은 제가 먼저 그 책을 좀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공주의 긴 소리의 흐름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쪽에서 그냥 범벅타령만 짧게 딱 끊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뒤 사설이 있는 범벅타령이 여러 종류 체록돼 있어요. 저는요 체록을 하면서 다른 고장에서도 욕으로 노래를 많이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욕으로 노래하면 40분 무대에서 할 자신 있다고. 근데 좀 늘었어요. 공주의 소리 정리하면서 동요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정리하니까 전부 11곡 나오더라고요. 욕타령 이거요, 노래 무대에서 하면 참 통쾌해요. 그 대신 수위는 조절해야 돼요. 욕타령 중에 한 곡은요, 제가
할아버지들 앞에서도 못한 노래도 있어요. 저 혼자 불러보고 웃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닐 때에 욕타령만큼 자리에 흥을 키우는 노래는 없어요. 제가 욕타령으로 아주 특이한 경험을 2번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의 표상, 수녀님들하고 동학사의 비구스님들이죠. 동학사가 비구스님의 대학이 있어서 공부하는 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녀님들만 있는 특강에 가서도 이걸 해봤고, 동학사의 비구스님들만 있는 데 가서도 제가 욕타령을 했어요. 근데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요. 심지어 각설이 타령 속에 들어있는 욕타령이 조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욕타령을 그분들에게 가르쳐 봤어요. 수녀님들이요, 그 동료 수녀님들 어깨를 두드려가면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비구스님들이요, 난리 났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노래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스트레스 해소가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욕타령만큼 스트레스 해소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공주가 양반구장이라고요. 실제 문화적인 쪽에서 그걸 느끼는 건데, 자신 있게 자랑하라고 하면 전 이틀할 자신 있을 만큼 공주는 확실히 양반적 정서가 아주 차분하게, 아주 깊이 배겨있는 고장이에요. 그런데 공주 사람들이 욕타령을 최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다른 지역에도 욕타령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술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못하게 하면서 금지곡들이 되면서 욕 방송에 못하고 하면서 이제 없어졌겠죠. 근데 하여튼 공주에는 11곡의 욕타령이 되고 있습니다.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세타령입니다. 뭐 이건 어떤 쪽에서는 격식도 없죠. 물론 틀이 박혀서 제대로 가는 것들도 몇 곡 있지만 자락마다 변형을 아무렇게 줘도 되는 형태의 자유로움이 있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문화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역금아리랑이라는 째가 들어오면서 신세타령에 아리랑째에 후렴들이 붙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아이롱 으흥 이건데, 꼭 그렇게만 붙는 게 아니라 얼그렁절그렁 스르릉 으흥으로도 붙고요. 하는 째의 신세타령들이 참 많아요. 이게 구미문학대계나 그 박계홍 선생 교수님이 채록하신 공주편 구비문학대계나 이수라 선생님의 한국의 농어 같은 데도 이 노래들은 참 많이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소리. 제가 이 공주의 소리에 실린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공주 거라고 제가 향토소리 충청남도에 제가 채록하며 다닌 고장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10번째인데요. 이게 3분의 1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게 갈 것 같아서 오늘 타령을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응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공주의 의식유, 뭐 상여소리하고, 그러니까 의식유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하는 데서 썼던 음악들이죠. 노래들이죠. 근데 이제 많지는 않고요. 관운상제 중에서 그 상례에 관련된 소리가 제일 많은데요. 회갑에서도 부르던 소리들이 있었고요. 그 소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600명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마음은 많이 부드러워진 게 코로나19 많이 부드러워졌고, 이제는 저도 6월 16일 날 예약을 했더니 이제 맞을 수 있게 날짜까지 병원까지 잡혔거든요. 이제 백신을 맞겠죠.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나흘 전에 제가 괜히 마음이 좀 심란해서 일부러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봤어요. 뭐 의당 쪽에서 누가 움직였다 소리도 들리고 그래 하걸 내가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는데
그 검사를 하고 나서의 감정이 결과 나오기까지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이야기 64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